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효과 컨트롤 패널인데요. 효과 컨트롤 패널은 소스의 기본 속성이나 적용된 효과의 속성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키프레임을 설정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때 사용합니다. 오늘은 패널의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보고요. 마스크, 혼합 모드, 시간 다시 매핑, 그리고 키프레임의 디테일한 부분은 편집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상세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컷 편집 2편에서 만들었던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릴게요. 지금은 시퀀스가 없으니까 영상을 바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올리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요.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렸으면 효과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정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타임라인에서 소스가 선택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항상 해당 소스를 클릭하고 나서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는 크게 비디오와 오디오의 효과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소스의 비디오 부분만 클릭해 보시면 비디오 옵션만 나오죠. 반대로 오디오만 선택을 하면 오디오 옵션만 나오겠죠. 먼저 비디오의 동작입니다. 동작은 소스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위치는 소스의 위치를 바꿔주고요. 왼쪽 숫자는 X좌표고요. 오른쪽 숫자는 Y좌표입니다. 단위는 픽셀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게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기준점에도 X좌표와 Y좌표가 있는데 위치와 같은 좌표값을 갖고 있죠. 같은 좌표값을 갖고 있지만 두 개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소스가 없는 곳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면 검은색 화면이 나오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소스 위로 갖다 두면 그 화면에 소스가 보이는 겁니다. 소스가 화면에 꽉 찼다고 해서 소스와 화면이 같지는 않다는 거죠. 위치에 나와 있는 좌표값은 화면의 좌표값이고요. 기준점에 나와 있는 좌표값은 소스의 좌표값입니다. 지금은 같은 수치지만 수정하다 보면 다른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위치에서의 기준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비율 조정과 회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수치는 드래그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클릭해서 수치를 입력해 갖고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버튼은 재설정 버튼이라 누르면 초기화 시켜주고요. 비율 조정은 소스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역시 드래그로 조절하고 수치를 입력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가운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소스의 크기가 변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비율 조정할 때는 기준점이 중요한데요.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점을 이동을 하시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비율 조절을 하면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소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회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역시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수치를 마이너스 180을 입력하면 뒤로 180도 돌겠죠. 초기화 시켜줄게요. 그 밑에 기준점은 설명해 드린 대로 소스의 기준점이고요. 위에서 배우신 이 네 가지 옵션은요. 수치를 드래그하거나 클릭해서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해당 옵션을 클릭하시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요. 이 바운딩 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패널에서 직접 마우스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비율 조절 밑에 있는 체크박스는요. 균일 비율인데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두 가지 옵션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가로만 늘리거나 세로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원위치 시킬게요. 만약에 이 옵션의 이름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더블 클릭해서도 같은 바운딩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음은 깜빡임 제거 필터입니다. 이 옵션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예전 TV 같은 인터레이스드 디스플레이에서는요. 가는 선이나 명암비가 큰 하얀색 외곽선에 깜빡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깜빡임 현상을 없앨 때 사용하는데요. 요즘 TV나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 등은요.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 이런 깜빡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될 경우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FHD 1080p에서 P가 프로그레시브의 약자입니다. 이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다음은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에는 마스크와 불투명도, 혼합 모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마스크와 혼합 모드는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불투명도만 설명드릴게요. 소스를 하나 올릴게요. 피더TV 채널 로고고요. 로고를 선택한 다음에 효과 컨트롤을 해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왼쪽 시계 버튼은 꺼줄게요.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줄 때 사용하는데요. 추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줄이면 투명해지면서 아래 트랙에 영상이 비치겠죠. 올리면 불투명해지고요. 소스 영상 역시 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 수치 입력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으로요, 영상을 조금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로고 트랙은 안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트랙을 하나 추가해서요, 이 빈 트랙에다 레터박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프로젝트에서 새 항목 버튼에서 컬러 매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 있는 옵션은 시퀀스 세팅의 기본 세팅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터박스니까 검은색으로 색깔 지정해 주시고 확인. 이름은 레터박스. 확인. 프로젝트 패널에 레터박스라고 이미지 소스가 하나 생겼죠?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길이 맞추고요. 자, 이렇게 검은 화면이 영상 소스 위에 있으니까 영상은 보이지가 않겠죠? 그럼 요 레터박스 이미지를 효과 컨트롤해서 Y축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올리고요.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 레터박스를 Alt를 클릭한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번엔 밑에 레터박스 소스를 클릭하시고 반대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레터박스가 이쁘게 됐죠? 그 다음에 로고를 다시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크기를 줄여서 좌측 상단에 올려둘 건데요. 더블 클릭, 크기는 적당히 바꾸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날 화면보다는 훨씬 이뻐졌죠? 자, 다음은 오디오 효과입니다. 볼륨은 말 그대로 오디오 소스의 볼륨인데요. 먼저 주의하실 점은 오디오 효과에는 이렇게 다 애니메이션 키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 꺼주시고 작업을 할게요. 이 무시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효과를 적용하지 않고요. 체크를 풀면 효과가 적용되는데요. 오디오 효과를 적용시킨 다음에 비포 앤 애프터로 확인하실 때 좋습니다. 이 레벨은 오디오의 레벨을 조정하는 거고요. 플레이 해보시면 오디오가 약간 작지요? 10dB 올려줘 보겠습니다. 10. 다시 플레이 해보면 소리가 커졌죠? 다음은 채널 볼륨인데요. 무시는 위에 무시와 같은 거고요. 이 시퀀스의 오디오 세팅은 스테레오라서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왼쪽 채널에 소리를 올려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면은 왼쪽 채널만 10dB 줄어들겠죠? 반대로 오른쪽을 마이너스 10을 주면 오른쪽 채널만 줄어들겠죠? 그 밑에 패널은 레프트 채널과 오른쪽 채널의 밸런스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면요, 왼쪽 채널만 들리게 됩니다. 그냥 100을 입력하시면 라이트 채널만 들리고요. 원위치 시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플레이헤드 위치가 있고요. 다른 패널과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클립의 오디오만 재생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효과 컨트롤 패널의 인디케이터는 움직이면서 오디오는 들리지만 프로그램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의 인디케이터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오디오 모니터링 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그 옆에 버튼은 오디오 재생 반복 켜기 끄기 버튼입니다. 먼저 인점과 아웃점을 잡고요.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디오만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반복해서 재생해 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효과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타임라인 패널과 더불어 많이 쓰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많은 패널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분량도 많고요. 기본 기능부터 착실히 익히시고 고급 기능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피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